자, 보자.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집합 A가 존재하고 1, 2, 3, 4, 5, 6이래.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얘의 먼저 부분 집합의 개수부터 판단을 해야 되네. 그치? 자, 부분 집합의 개수부터 판단을 할 건데, 부분 집합이라는 건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뽑냐 안 뽑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분 집합에 집어넣을 때 2를 넣냐 안 넣냐 두 가지 방법이 있고,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6번 더함으로써 나온다. 그치? 자, 그래서 2의 6제곱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8 곱하기 8이니까 64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부분 집합이 2와 5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 집합에다가 일단 2랑 5라는 원소는 때려 넣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치?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인 거고. 그치? 3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겠지? 5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과 3과 4와 6을 넣냐 안 넣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는 2의 4제곱계를 만들 수 있다. 자, 확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확률은 2의 6제곱분의 2의 4제곱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4분의 1이겠다.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할 수 있겠네. 됐지? 209번 보자. 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 10명이 존재한대. 그냥 할아버지를 A라고 적고 할머니를 그냥 B라고 적자. A, B가 있을 거고 8명이 더 있을 거야. 됐지? 자, 얘네들을 일단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다 앉히자라는 관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자리가 이쪽에 2개 있고 이쪽에 3개 있고 이쪽에 2개 있고 이쪽에 3개가 있는 상황이다. 됐지? 자, 그러면 동일한 자리부터 표시를 해줘야 되지. 원순열 관련 문제니까. 자, 동일한 자리부터 표시를 하자. 자, 이쪽 자리 1번 자리와 여기 1번 자리가 지금 똑같은 자리지.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 2번 자리가 2번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되고, 여기가 3번 자리면 여기가 3번 자리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가 4번이면 여기가 4번이 되고, 여기가 5번이면 여기가 5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10명을 이 탁자에 앉히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 2, 3, 4, 5 중에 한 군데 앉을 거니까 5가지. 맞지?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제 그냥 줄 세우는 방법의 수인 거니까 9팩토리얼. 자, 5 곱하기 9 팩토리얼.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구하면 되네. 자, 찾고자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자, 뭐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의자가 2개 놓인 쪽에 나란히 앉아야 된대. 됐지? A, B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자라는 소리지. 나란히 앉아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러면 A 자리부터 선정을 하자. A 자리는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돼야 돼? 2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다.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앉는 자리는 어떻게 되니까 A에 무조건 옆에 앉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치? A가 여기 앉았다. 그럼 B 자리는 여기로 고정이고, A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 B 자리는 여기로 고정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치? 한 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8명은 뭐 하면 돼? 그냥 줄 세우면 되지. 8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면 밑에는 5 곱하기 9가 남을 거고 위에는 2가 남는 거지. 그래서 45분의 2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할 수 있네. 자, 211번. 6개의 과일이 각각 1개씩 존재한대.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A, B, C, D, E, F라는 과일이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됐지? 자, 그런데 이 과일을 뭐 하자 그랬냐면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싶대. 그치? 자, 요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항상 괄호 읽어야 되지. 자,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상관이 없대. 그치? 자, 그러니까 뭐 그냥 0, 0, 6 이런 것도 된다라는 소리네. 그치? 자,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맞지? 자, 그럼 봐보자. 요 A를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한테 줄 수 있지. A를 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나온다. B도 3가지겠다. C도 3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일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의 6제곱개만큼 나오겠네?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 분의, 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그치? 자, 문제 마저 읽어보면, 근데 사과와 귤은 값이 무조건 받아야 된대. 됐지? 그냥 A, B라고 할게. 요 A, B는 무조건 뭐다? 어떤 특정한 값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자라는 소리지.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뭐 해야 돼? 무조건 값한테? 줘야 되지, 그냥. 그지? A, B는 이렇게 값한테 주는 상황에서 C를 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중에 하나. D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그치? 그러면 나머지를 채우는 방법은 3의 4제곱개만큼이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되지. 215번 가보자. C, E, C, I, L, I, A. 1, 2, 3, 4, 5, 6, 7. 7개 맞나? 그치? 자, 요 7개를 내가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데, 됐지? 자,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가면서.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도록. 요 소리지? 자, 그러면 일단 마찬가지로 7개를 전체적으로 그냥 나열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주면, 그치? 전체 7개 나열이니까 7팩토리얼. 그치? 7팩토리얼인데 겹치는 게 2개가 있으니까 2팩 나눠주고, 다시 겹치는 게 2개 있으니까 2팩 나눠주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여기까지 문제 없고. 자, 이 상황에서 자음 모음이 번갈아 가도록 만들어 보자. 됐지? 자, 모음을 동그라미 쳐놓을게. 모음이 I 모음 맞지? I 모음 맞나? 맞지? 자, E 모음이지? A도 모음이지? 자, 모음은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자음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될 수밖에 없지?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배열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모음이 일단 요 4개. 요 4개를 뭐 하면 돼? 배열하면 되지. 배열하는 방법이 4개 배열, 4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다. 그치? 이게 모음 배열 방법이고, 자음 배열해야 되지? 자음은 어차피 3자리니까, 그치? 3팩을 뭐 해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결국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가 된다. 그치? 2팩, 2팩 그냥 약분해서 날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팩, 4팩 약분하면 밑에는 7, 6, 5만 남겠네? 그리고 위에는 3팩, 3, 2, 1 남을 거고, 뭐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그치? 답은 35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무리할 수 있네. 자, 보자. 3번. 3번. 222번. 3단원의 222번. 살펴볼게. 자, 일렬로 앉아있던 학생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정할 거래. 됐지? 자, 판단해보자. 우리가 학생이 A, B, C, D, E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 처음에. 자,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한테 다시 다 일어나 한 다음에 자리를 다시 배치할 거래. 됐지? 자, 그러면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방법은 어쨌든 5명을 줄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는 일단 5 팩토리얼이다까지는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사건 A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근데 사건 A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자,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2명이래. 됐지? 자, 다시 그러면 좀 판단을 해보자. 자, 처음 자리랑 같은 자리에 배치를 받은 학생이 2명이잖아. 그러면 저 5명 중에서 다시 같은 자리를 배정받을 2명을 먼저 선정해 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일단 1단계에 뭐 해주자? 자, 2명을 선정하자.
그리고 그 두 명을 선정하는 방법은 OC 2가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우리는 D와 E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냥 D랑 E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자. 됐나? 그러면 D, E에 대한 배치는 이미 끝난 건가? D는 그냥 D 밑에 적어야 되고 E는 무조건 E 밑에 적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남은 애들, 남은 3명 A, B, C겠지? 자, 남은 3명 A, B, C를 이제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그게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망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돼?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2명이잖아. 그치? 3팩토리얼로 그냥 세버리면은 여기 A가 오고 여기 B가 오고 여기 C가 오는 경우도 생겨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A, B, C는 무조건 이제 여기 밑에다가 뭐 해야 돼? 다른 문자를 적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그냥 다 써봐야 된다. 방법이 없다. 알았지? 방법이 없어. 자, 다 써본다. 오히려 다 써보지 않게 푸는 게 더 어려워. 알았지? 자, 다 써볼 거야. 자, 봐보자. A, B, C 배치 이제 할 거야. 자, A랑 B랑 C가 있는데 그냥 결론은 무슨 소리야? 밑에다가는 다른 문자 적자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다른 문자를 적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자리에 B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남은 건 이제 A랑 C지. A, C 이렇게 적거나 C, A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A, C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 C가 겹치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B, C, A 이렇게 적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됐나? 자, 그 다음 C를 적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남은 거는 A 아니면 B지. 그치? 근데 B 자리엔 B가 못 오니까 여기 자리엔 무조건 누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되고 남은 한 자리에 B가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다. 됐나? 그래서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2가지밖에 안 나온다. 문제 없지? 자, 그래서 A, B, C를 배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5팩토리얼 5, 4, 3, 2, 1 분의 OC는 10 곱하기 2 요게 확률이 되겠네. 됐지? 그러면 10, 5, 2, 4까지 약분 되겠지?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되겠지. 자, 223번 볼게.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얘기잖아, 지금. 문제 읽어보면. 그치? 여기서 뭐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잖아. 자, 직각삼각형 하면 내가 무조건 2개는 떠올리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뭐랑 뭐?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저번 시간이 아닌가? 저저번 시간인가? 자, 어쨌든 자,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는 무조건 떠올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이 보이면 지름을 빗변으로 가지고 있다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니까? 90도니까. 아니, 제가 이 문제 할 때 얘기했잖아. 이 문제 이거 기억 안 나니? 여기 뭐 피해가지고 뭐 이거 둔각 되게 만들어라. 기억나지? 그지? 자, 그러면 봐봐봐.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원이 존재할 때, 됐지? 지름을 딱 잡아서 P를 어디에 잡던지 간에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됐지? 그러니까 지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점을 한 군데다 선택을 하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야, 결론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자. 자, 6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대. 그치?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는 건 원을 정확하게 6등분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하나 각도당 60도씩 가져가겠다는 소리겠지? 60도 아닌가? 몇 도야? 60도 맞나? 60도씩 가져가겠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봐보자. 이렇게 원이 있고, 점이 여기랑 여기에 있고, 여기랑 여기에 있고, 여기랑 여기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삼각형의 개수부터 세줘야 되지. 6개 중에 몇 개 뽑으면?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표본 공간의 개수는 63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안 될 수 있나? 안 되는 경우. 여기서 3개 뽑았는데 삼각형을 못 이루는 경우. 없지. 어느 3개의 점도 한 직선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치?
이렇게 뽑아도 삼각형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뽑아도 삼각형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뽑아도 삼각형은 되는, 어떻게 뽑아도 무조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삼각형의 개수는 63개가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A의 원소 개수를 구해보자. 자, 근데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지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지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개의 점이 추가되면, 지름에다가 한 개의 점이 추가되면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됐지? 근데 지름이 몇 개 존재하니까 지금? 3개 존재하지. 그치? 지름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치? 지름을 뽑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고, 한 지름에 대하여 이제 점을 뽑는 방법의 수는 4개씩 존재하는 거지. 이걸 지름으로 가져왔다고 치면 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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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가 하나 생길 수 있으니까. 됐지? 한 개의 점을 뽑는 방법은 각각 4가지씩 존재한다. 됐나?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총 12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확률은 63이니까 5 곱하기 4 분의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되지. 226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됐지?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총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 상황인데,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했대. 됐지?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놨다라는 소리지. 계속 좀 멋있는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알았지? 복원 추출.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 놓고 추출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뺀 다음에 그거 버리고, 뺀 다음에 버리고, 이런 거야. 나중에 나올 거야, 나중에. 됐지? 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3번에 한 번 꼴로,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러면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올 통계적인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통계적 확률은 그냥 수학적 확률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그냥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치?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나와야 돼. 이 의미인 거야. 됐지? 이랬을 때, 자, 흰 공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럼 합해서 10개니까 흰 공이 n개, 검은 공은 10-n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n은 물론 0을 포함한 자연수의 형태일 거야. 됐지? 뭐 0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풀어보자. 자, 2개가 모두 이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그게 3분의 1이야 논문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됐지?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쨌든 10개 중에 몇 개 뽑자? 2개 뽑자의 관점이겠지? 자, 그러니까 10C 2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됐지? 자,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오려면 흰 공에서 2개가 나와야 되고 검은 공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10 빼기 n개 중에서. 됐지? 그러면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고 2개를 뽑으면 되고 nc2가 되겠네. 뭐 엄밀히 말하면 10-nc 0이겠지만 그건 당연히 1이니까. 그치? 안 적을게 그냥. 요게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몇이겠다? 3분의 1이겠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nc2가 3분의 1 곱하기 10c 2가 돼야 된다 이 소리겠지. nc2는 2분의 n-1일 거고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10, 9, 2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자, 그러면 여기 2, 여기 2는 날릴 수 있을 거고 여기 9랑 3 역분하면 여기 3 될 거니까 이게 30이 되잖아. 30은 6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6이 나오겠다. 됐지? 그래서 흰 공은 6개다. 자, 이렇게 풀면 마무리할 수 있다. 자, 231번 보자. 자, 표본 공간이 S인 임의의 두 사건 A, B가 존재한대. 됐지? 자, 집합처럼 풀으라고 했어. 알았지? 이런 문제는. 그리고 표본 공간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냥 그려보자, 일단. 자, 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표본 공간 S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 됐지? 자, 그리고 사건 A, B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뭐, 그냥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뭐 B가 요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야. 됐나? 자, 이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자, 기억부터 봐보자. 자, A 합집합 B가 S라면, 됐지? 여기에 원소가 없다면, 이런 의미지? 여기에 원소가 없다면,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1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냥 뭐 느낌상도 아닌 것 같지만, 그지? 조금 좀 명확하게 가보자, 알았지? 자, 봐봐. A 합집합 B가 S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P,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확률은 표본 공간이 될 확률과 같다라는 소리고, 표본 공간의 확률이라는 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니까 1이라는 소리지, 그지? 그치?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이 지금 1이라는 소리야, 결론은. 맞지? A 합집합 B가 S라는 건. 자, 그런데 우리가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되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이렇게 빼주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1이 된다는 소리거든, 지금.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1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려면 물론 얘가 몇이 되면 되기는 해. 0이 되면 되기는 해.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면 되기는 해. 그런 건 뭐라고 불러?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됐지? 그러니까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PA 더하기 PB가 1인 건 맞아. 하지만 배반 사건이란 가정이 없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상 1이 나와야 된다고는 얘기 못하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됐지? 뭐 얘가 2분의 1이면 뭐 두 개 더한 건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치?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안 된다. 결론은. 자, 니은 가보자. 자, 0부터 PA 더하기 PB는 2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자,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어쨌든 확률은 무조건 0과 1 사이의 숫자지. 물론 0 포함, 1 포함. 그치? 자, 그런데 요런 예를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주자? 일단 A 합집합 B를 이용하자. 그치? 자, 그럼 봐봐봐. 항상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얘는 항상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얘여야 돼.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는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럼 뭐 할 수 있다? 얘를 없앨 수 있는 거지. 자, 없애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P, A 교집합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PA 더하기 PB는 얘는 작거나 같아야 돼. 1 더하기 PA 교 B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근데 A 교집합 B도 어쨌든 확률이잖아.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이 들어갈 때가 이쪽에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치? 얘가 0이 들어간데 최소값이 나올 거고, 얘가 몇이 들어갈 때 1이 들어갈 때 이쪽에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0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뭐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얘는 0과 1 사이에 있고 얘도 0과 1 사이에 되잖아. 당연히 두 개 더하면 0과 2 사이에 있는 얘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문제 없나? 그치? 자, 니은은 요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보자. 자, 디귿. 자, PA 더하기 PB가 만약에 1이라면 그러면 A와 B가 서로 배반이니. 배반이라는 건 A교 B의 확률이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됐나? 아니,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을 각각 더했더니 1이 나왔대. 그러면은 교집합이 무조건 확률이 0이 나와야 되니? 당연히 아니지. 그치? 어떤 조건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A 합집합 B가 S라는 조건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 그건 맞는 소리겠지만 S가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뭐 당연히 틀려먹은 얘기다.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다. 자, 보자. 234번. 자, X라는 집합은 1, 2, 3.
자, y라는 집합은 0, 1, 2, 3. 자, 그리고 f는 x에서 y로 함수래. 됐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f1이 0 또는 f2가 1을 만족시킬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근데 봐봐. 여기가 또는 이라는 소리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도 되고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된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F1이 0이다랑 F2가 1이다 라는 게 둘 다 될 수도 있을 거야. 됐나?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됐나?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될 수도 있을 거야. 둘 다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요렇게 네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세 가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확률과 요 확률과 요 확률을 계산해서 그냥 더하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 됐나? 두 번째 방법은 근데 어쨌든 이 네 개를 더한 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거든. 전체 확률일 테니까. 그치? 그러면 1에서 뭐 해주자? 얘를 빼주자. 이게 두 번째 방법. 아니면 세 번째는 우리가 자, 또는이라는 건 이거를 A 사건, 이걸 B 사건이라고 하자면 A 합집합 B를 구하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A 확률을 그냥 계산하고 B의 확률을 그냥 계산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자.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 됐나? 근데 뭐 굳이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하는 게 더 편하거든? 됐지? 이게 세 개로 들어오면 어차피 계산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그냥 각각 네 개 전부 다 계산 한번 해볼게. 그냥 연습 삼아. 자, 그러면 요 경우 가보자. 먼저 1과 2와 3 밑에다가 숫자 3개를 적을 건데 0, 1, 2, 3을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일단 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거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니까 총 64개를 만들어 줄 수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여기의 확률은 64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F1은 0은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기 밑에 무조건 0을 적어야 되는 거고, 자, F2가 1이 돼야 되니까 요 밑에 무조건 1을 적어야 되는 거니까 요 3에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 4개 있다가 되는 거지, 종류는. 됐나? 자, 그래서 이건 64분의 4가 나온다. 자, 이 경우는 똑같이 64분의 자, 얘 밑에는 무조건 몇을 적어야 되고 1 밑에는 0을 적어야 되니까 한 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고 2 밑에는 뭘 적어야 돼? 1이 아닌 숫자를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이 아닌 숫자를 적어야 되니까 0, 2, 3 중에 하나를 적어야 된다는 소리지. 세 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64분의 12가 나온다. 이 경우도 똑같겠지. 위에 거랑 64분의 12가 나오겠네. 됐지? 그리고 이 경우는 여기에는 뭘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 0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1, 2, 3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2도 1 제외하고 3개 중에 한 가지. 여기는 4개 중에 한 가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 경우가 64분의 9, 4, 36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자, 그리고 검증해보고 싶으면 다 더해서 1 나오는지를 검증해보면 되지. 그치? 자, 이거 2개 더하면 16이고 이렇게 2개 더하면 48이니까 2개 더하면 64 나오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맞겠지. 진짜 우연찮게 틀렸는데 보통 다 더했는데 1이 나오는 경우는 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테니까.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계산하자? 얘를 쭈루룩 더하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1에서 얘를 빼자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지. 됐나? 그래서 어쨌든 답은 64분의 몇이냐 그러면? 30인가? 맞지? 약분하면 32분의 15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 빼기 잘못했나? 30이 아니네. 28이네. 28이면 14? 또 되네. 16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주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 보자. 235번. 자, 30이지? 자, 30 이하의 자연수 n이래. 자, 3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2차 방정식 10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a제곱은 0이라는 얘가 있는데, 자, 이게 정수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에 우리가 해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해가.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써서라도 밀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 그치? 자, 여기에 5, 2 주면 될 거고, 여긴 a 주면 될 거야. 그러면 곱하면 5a, 곱하면 2i, 더하면 7a 나오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해가 x 이퀄 5분의 a 또는 2분의 a 이렇게 돼야 된다. 그치? 자, 그런데 얘네가 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정수가 되려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a가 5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또는 2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바로 밀어버리자. 5의 배수 또는 2의 배수가 된다는 건 5의 배수일 확률과 2의 배수일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5의 배수가 될 확률은 30개 중에서 6개가 있으니까 30분의 6이 나올 거고. 그치? 자, 2의 배수는 15개가 있으니까 30분의 15가 될 거고. 여기서 빼주자. 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건 10의 배수지? 10의 배수는 30까지 3개가 존재하는 거네. 그지? 30분의 3을 빼주면 나오겠다. 됐나? 자, 그러면 30분의 21 빼기 3이니까 18 이렇게 나올 거고, 3 약분하면 10분의 6 나올 거고, 2 약분하면 5분의 3이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다. 그러면 마무리 되겠지. 자, 다음 문제 볼게. 239번. 자, 특정한 A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존재한대. 됐지? 자, 그러면 잡아주자. 자,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남은 찌끄레기들 4명이 더 있겠다. 이러면 총 6명이 될 거야. 자, 이렇게 6명이 있는 상황에서, 자, 얘네들을, 뭐, 조별과제를 할 거여서 좌석 배치를 하자라는 거네. 그지? 자, 그래서 좌석 배치를 할 건데, 자, 요쪽에 3칸이 존재하고, 지금, 좌석이 이렇게 있고, 자, 요쪽엔 4칸이 존재한대. 뭐 좌석이 이렇게 있나 보지. 됐지? 자, 그래서 얘를 1열이라고 불러줄 거고 얘를 2열이라고 불러주지. 됐지? 자, 이랬을 때 이 A, B가 뭐하자?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계산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에서부터 따져보자. A가 앉을 자리가 7개, B가 앉을 자리는 6개, 그 다음에는 5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 6, 5, 4, 3, 2까지가 나올 거야. 됐나? 자,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아주자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같은 열에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에부터 구성을 해주자고 알았지? 됐나? 그렇게 구성을 하는 방법은 요렇게 앉거나, 그지? 혹은 요렇게 앉거나, 혹은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앉거나지.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되는 거지. 됐나? 이렇게 2, 3, 4, 5, 5개지. 자, 그러면 자리 선정이 5개 먼저.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A, B를 앉히는 방법이 A, B로 앉냐, B, A로 앉냐 2가지가 나오겠네. 됐지? 2가지. 이렇게 하면 뭐 한 거다? 이제 A, B 배치는 끝난 거지. 그러면 A, B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치면 이제 얘가 앉을 수 있는 게 1, 2, 3, 4, 5, 5군데 중에 한 군데. 됐지? 그 다음에는 4군데 중에 한 군데, 그 다음은 3군데 중에 한 군데, 그 다음은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겠지. 요게 확률이 되겠다. 됐나? 5, 4, 3, 2, 5, 4, 3, 2 약분하고 요거 지우면 3이 되는 거니까 답은 21분의 5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다. 자, 243번 볼게. 자, 집합을 열심히 한 친구였다면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집합이 잘 안 돼 있으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자, 집합 문제랑 동일한 거야, 이건 알았지?
자, 집합 문제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표본 공간 S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P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PB는 이렇게 주어지고 뭐 요거는 이렇게 주어질 때 P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그림 좀 그려보자. 자, 이렇게 A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는 겹치겠지. 뭐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전체 공간을 우리가 4개의 영역으로 자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자를 수 있을 거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지. 그치? 근데 이 네 군데의 합은 무조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 4개를 전부 다 더한 건 1이 나와야 되겠다.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그리고 이어서 가보자. 일단 하나하나 채워나갈 건데, 자, 교집합의 확률이 10분의 1이래. 그치?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1로 그냥 픽스지. 여기는 그냥 고정.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요렇게 주어지네.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게 8분의 1로 고정이래. 됐지? 근데 이거는 드모르간 써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잖아?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요 세 군데잖아. 그 여집합은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8분의 1로 고정이네? 자, 여기도 8분의 1로 고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됐지? 여기를 각각 X랑 Y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다 더한 건 1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1이라는 값을 가지겠다. 됐나 여기까지? 자, 요거 좀 정리해두자. 자, 전체 그냥 40 곱해 놓을게. 계산 헷갈리니까. 자, 40 곱해 놓으면 40x 더하기 40y 더하기 4 더하기 5가 4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40x 더하기 40y는 31이 나와야 되겠다. 됐나? 그러면 40으로 나눠주면 다시 x 더하기 y는 40분의 31이라는 확률을 가져야 돼. 아, 요거 두 개 더한 건 요 확률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가보자. 5분의 1부터 A가 나올 확률은 8분의 3까지다 라고 되어 있지. A가 나올 확률은 요거 두 개를 뭐 한 거랑 같다? 더한 거랑 같다. 그치? 자, 그러니까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 더하기 10분의 1은 8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소리가 될 거고, 그럼 x의 범위가 나오겠지? 넘겨주면 1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자 8분의 3에서 10분의 1 빼면 40분의 15 빼기 4니까 40분의 11 됐지?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랬을 때 자, 뭘 구하자 그랬냐면 b의 최대값을 구하래. 두 개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자는 소리잖아. 그치? 자, 10분의 1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y가 있는 상황이니까 y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y를 없애고 싶으면 x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31 빼기 x가 되는데 이거의 우리는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소가 들어가야지. 그지? 이 제일 작은 숫자를 뺀 게 전체 계산 결과는 제일 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x에는 최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의 최소는 10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0분의 31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 되겠네. 됐니? 자, 보자. 247번. 자, 영수와 민수를 포함한 6명이 3명씩 두 조로 나누어 각각 복도 청소와 운동장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자,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이거부터 얘들아. 봐봐. 집중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고1 때 하고 왔었어야 돼. 고1 때 했어. 자,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 이라는 걸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자연수의 분할. 자,
자, 무슨 소리냐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건 별거는 아니고 이런 거야. 별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자연수가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6이라는 자연수를 내가 두 개를 이용해서 분할하고 싶어. 두 숫자의 합을 이용해서 6을 표현하자는 소리야. 결론은 그러면 뭐가 가능해 먼저? 몇 더하기면? 0 제외하고 5 더하기 1이 가능하겠지. 혹은 4 더하기 2가 가능하겠지. 혹은 3 더하기 3이 가능하겠지. 위치 바꾼 건 생각 안 해, 여기서는. 알았지?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불러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자연수의 분할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집합의 분할을 하기 전에 자연수 분할을 먼저 하는 거거든? 자, 봐봐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X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다라고 해보자. 됐지? 자, Y라는 집합에 1, 2, 3이 있다고 해보자. 함수를 만들 거야. 그런데 공역이 치역과 같은 함수를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됐지? 자, 그럼 봐봐봐. 공역과 치역의 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 화살표를 안 받은 얘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지금 화살표를 받을 후보군이 3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 화살표를 받을 사람도 몇 명이 필요해? 3개가 필요해. 주는 쪽도 3개가 필요하잖아. 여기까지 논리가 돼? 그치? 근데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하자? 3개의 덩어리로 만들자라는 관점이 되는 거야. 얘를 3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얘네가 1을 담당해, 얘가 2를 담당해, 얘가 3을 담당해 이러면 끝난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4개를 몇 개를 이용해서 일단 찢어줘야 돼? 3개를 이용해서 찢어줘야 되지. 그러면 요 4라는 숫자를 2 더하기 1 더하기 1의 형태로 적어야 되겠다. 이게 자연수의 분할인 거야, 일단. 됐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봐봐봐. 자연수의 분할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집합의 분할이야. 자, 집합의 분할이란 건 뭐냐면은 자연수 분할 중에서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봐. 내가 1, 2, 3, 4, 5, 6 2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이 집합을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눠버리고 싶어, 얘를. 이 6개를 적당히 몇 개는 여기다 넣고 적당히 몇 개는 여기를 넣어서 두 개로 찍고 싶다는 소리야. 두 조로 만들고 싶다는 소리야. 됐어? 그랬는데 그러면 두 조로 만들 때 일단은 자연수의 분할을 해주면 5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5개, 4개를 넣을 수 있고 4개, 2개를 넣을 수 있고 3개, 3개를 넣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그러면 3개, 3개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픽스가 될 거거든? 됐지? 자, 그럼 봐봐봐. 4개, 2개를 일단 만든다라고 한번 쳐볼게. 어렵지 않아? 6개 중에서 몇 개 넣어줘야 되겠다가 4개 넣어야 되지. 그러면은 6시 4가 되겠지. 곱하기. 그럼 몇 개가 남았어? 2개가 남았지. 2개 중에 2개 여기다 넣으면 되지. 2시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4개, 2개로 찢는 방법의 수는 6시 곱하기 2시 2가 된다. 요거까지 논리 돼? 됐어.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럼 봐봐. 봐봐. 머리 잘 굴려. 자, 3개, 3개로 내가 나누고 싶어. 그럼 6개 중에서 3개 선정하면 되니까 6시 3. 3개 중에 3개 선정하면 되니까 3시 3. 얘는 맞는데 얘는 안 맞아. 이유가 뭘까? 봐봐. 6개 중에 내가 4개 넣었지. 내가 여기다가 A, B, C, D를 넣었다고 쳐봐. 남은 2개를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러면. 아이씨, 1, 2, 3, 4로 적었구나. 여기 1, 2, 3, 4를 내가 넣었어. 여기에 5, 6을 넣었다고 쳐봐. 얘네들의 위치를 바꾼다는 게 가능하니? 위치를 바꿔서 5, 6, 1, 2, 3, 4 이렇게 넣은 거가 요 중에 있을까? 없지. 애초에 여기에 4개를 골라서 넣었는데 어떻게 여기 2개밖에 안 들어가?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 상황 봐봐. 내가 1, 2, 3을 여기에 넣고 4, 5, 6을 여기에 넣은 상황이 있을 거고 여기 센 것 중에 3개를 선정할 때 먼저 1, 2, 3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4, 5, 6을 여기다 넣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3개를 선정할 때 4, 5, 6을 먼저 뽑고 여기다가 1, 2, 3을 여기에 때려 박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럼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와? 얘랑 얘가 겹치잖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얘랑 얘랑 같은 상황으로 본다니까 지금. 집합끼리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팩으로 한번 나눠줘야 돼 얘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지? 숫자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이 팩으로 한번 나눠야 돼. 됐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요 있어. 얘를 집합 4개로 나누고 싶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누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몇 개? 6시 60몇? 2 그 다음 건 4시 2 그 다음 건 2시 1 그 다음 건 1시 1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숫자 똑같은 거 몇 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 자 숫자 똑같은 거 몇 개 있으니까 2개 2팩으로 나눠. 이렇게가 나누는 방법이라고. 4개의 조로 나누는 거라고. 쟤를 2개 2개 1개 1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 요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요 문제 좀 한번 봐볼게. 지금 이 분할을 써야 될 것 같이 생겨서 그래 내가 지금. 자 봐봐. 6명을 3명씩 2개의 조로 나눌 거래. 자 그러면 A라는 놈이 있고 지금 B라는 놈이 있고 4명이 더 있는 상황인데 얘를 2개의 조 3 더하기 3으로 나누자라는 소리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먼저 몇 명 넣어줘야 되겠다가 3명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는 3명 중에 3명 넣어야 될 거야. 근데 이 팩으로 나눠야 돼. 이게 2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인 거야. 2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됐지? 이 2개의 조를 뭐 하지? 각각 복도 청소를 시킬 거고 운동장 청소를 시킬 거래. 그러면 이제 조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가 복도를 할 수도 있고 얘가 복도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다? 2가지가 있다. 얘네들한테 청소 구역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라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됐지? 2개의 조로 3 더하기 3의 조로 나눈 다음에 걔네들의 청소 구역을 배정한다. 됐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팩이랑 2 곱하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20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얘네들한테 3명을 각각 복도 청소시키고 화장실인가? 운동장 청소를 시키는 방법의 수가 20가지라고. 됐니? 여기 상황에서 뭐 하지? 자, 적어도 한 명은 무슨 청소를 하지? 복도 청소를 하지. 됐지? 그러면 봐봐봐. 영주 A가 복도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수만 복도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복도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게 우린 편하다? 1에서 둘 다 운동장 청소를 하자의 관점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됐지? 자, 그러면 조금 더 머리 굴려보자, 얘들아. 내가 3명의 조로 나눠야 돼, 얘를. 그치? 근데 A랑 B가 둘 다 뭐 해야 된대? 운동장 청소를 해야 된대? 그러면 쟤네 둘은 같은 조에 묶여야겠다는 생각은 드니?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을 같은 조에 묶겠다라는 건 사실상 요 4명을 3명 더하기 1명의 조로 나누겠다라는 것과 같은 소리니? 그런다면 요 1명 조에다 그냥 A, B 넣어버리면 되잖아. 됐지? 그러면 이 방법의 수는 4시 3 곱하기 1시 1인 거니? 조 나누는 방법이 4가지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있고 A, B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가 무조건 뭐 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 우리 운동장 청소를 하는 걸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요 조가 뭐를 해야 돼? 운동장으로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복도지. 그러니까 청소 구역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건? 자, 다시. 조를 나눴어, 내가. 그래서 여기에 3명이 있고, 조를 나눴어. A 있고, B 있고, 1명 더 있는 이렇게 2개 조로 나눴단 말이야. 그 나누는 방법이 4가지라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제 얘네한테 뭐 해줘야 돼? 청소 구역을 배정해줘야 되지. 그런데 나는 A, B가 무조건 뭘 했으면 좋겠어? 복도 청소를 안 했으면 좋겠어. 운동장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이 조가 무조건 운동장 청소를 해야 되잖아. 원래는 복도 운동장이냐 운동장 복도냐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얘네가 무조건 운동장이고 얘네가 무조건 복도여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4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전체 경우가 아까 20이었으니까
20분의 4잖아, 확률이. 5분의 1인 거잖아. 그치?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래서 답은 5분의 4가 나온다. 됐나?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긴 하고, 알았지? 조금 이렇게 조를 굳이 나누지 않고 푼다고 치면, 잠깐만. 조를 굳이 나누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훨씬 복잡해지지 않나? 조를 굳이 나누지 않겠다라고 치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원칙이긴 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서 그냥 요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운동장 할 놈들, 운동장 3명이 필요한 거고, 이게 3명이 필요한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복도 청소할 놈들 3명이 필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 중에서 운동장 할 놈 3명 선정하자. 6C3. 남은 찌끄레기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3C3. 계산할 거 없지. 근데 이번에는 위치 바꾼다라는 게 다른 거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20까지이다. 계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됐지?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야? A, B가 둘 다 운동장 청소를 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1에서 빼면 되잖아, 그거를. 그러면 운동장 할 곳 A, B 이렇게 픽스했다고 치면, 됐지? 그러면 운동장 청소할 놈 몇 명만 더 있으면 돼? 1명,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4C1이 되는 거지. 4가지가 된다. 그래서 20분의 4가 된다. 1에서 빼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4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훨씬 쉽지. 이해가. 이게 훨씬 쉽지. 근데 아까 전에 그 조 나누는 거 있지.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갖고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됐고. 너네 전 교육과정 있지. 너네 전 교육과정엔 저게 교과서에 있었어. 분할이라는 단원 자체가 있었어. 근데 너네에서는 분할이란 내용이 빠졌어, 다시. 교과서에는 없어, 분할이란 개념이 너네 배울 때는. 근데 너네 이제 밑에 학년이 또 교육과정이 바뀌지. 거기선 다시 분할이 들어갔어. 이게 분할이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다시 넣은 거야. 됐지? 그래서 중요하고 교육과정상 없다고 해도 문제는 출제가 될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맞지? 분할 잘 해두자. 자, 보자. 249번. 자, OX 퀴즈를 문제를 5문제를 내가 풀고 싶대. 그리고 답은 임의로 할 거래, 알았지? 임의로. 찍겠다는 소리야. 맞출 확률 2분의 1, 틀릴 확률 2분의 1. 됐지? 자, 물론 뒤쪽 단어에서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냥 원칙대로 풀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런데 뭐 해주제? 2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계산하재. 됐지? 자, 그러면 항상 뭐부터 한다? 상황부터 케이스 분류부터 한다. 항상 확률과 통계에서는 케이스 분류부터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생각해봐. 5문제를 너네가 찍을 거야. 그럼 마침 문항수가 0문항부터 5문항까지 있겠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황부터 분류를 해주면 맞춘 거, 틀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도 못 맞추고 5개를 다 틀릴 수도 있어. 맞지? 1개 맞추고 4개를 틀릴 수도 있어. 2개 맞추고 3개를 틀릴 수도 있어. 3개 맞췄는데 2개가 틀릴 수도 있고, 4개를 맞췄는데 1개를 틀릴 수도 있고, 5개를 맞춰서 틀린 게 없을 수도 있어. 이거 이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니? 없지. 이거 이외의 상황은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맞지? 아니 5문제를 찍었는데 하나도 못 맞추는 것부터 5문제를 맞출 확률이 몇이야? 그러면 당연히 1이지. 전체니까 그게. 여기까지 판단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2문제 이상 맞추고 싶대. 그치? 자, 그러면 2문제 이상을 맞추려면 2문제 맞출 확률 계산하고, 3문제 맞출 확률을 계산하고, 4문제 맞출 확률을 계산하고, 5문제 맞출 확률을 계산해서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답이 나온다.
요거까지는 판단되잖아? 물론 그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다. 좀 귀찮을 뿐이다. 4개 계산하면 되니까. 됐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이 더 편하겠다? 하나도 못 맞출 확률과 하나 맞출 확률을 뭐 하자? 전체에서 빼자. 이게 더 편하겠지. 됐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1에서 요 확률 빼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내가 5문제를 푸는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5문제를 풀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에다가 5 아니면 x를 적을 거니까 2가지. 여기도 5 아니면 x를 적을 거니까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2의 5제곱. 32개가 전체 경우의 수지. 그치? 자, 32분의 봐보자. 다 틀리는 경우지. 다 틀리려면은 얘도 틀려야 되고 얘도 틀려야 되고 얘도 틀려야 되고 얘도 틀려야 되고 얘도 틀려야 된다는 소리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됐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니까 한 가지가 나와. 됐어? 자, 근데 한 개를 맞출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맞출 수도 있고 얘를 맞출 수도 있고 얘를 맞출 수도 있고 얘를 맞출 수도 있고 얘를 맞출 수도 있지. 맞히는 문제 하나를 뭐 해야 돼? 먼저 골라야 되지. 그게 몇 가지야? 5가지지. OC1이지, OC1. 그치? 맞출 문제를 하나를 골라. 그게 OC1이야. 그러면 맞춘 문제는 동그라미 치라는 소리고 나머지는 다 X 치라는 소리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 혹은 X5, X, X, X를 뭐 하자? 줄 세우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뭐 5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5가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됐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요 2가지의 확률은 32분의 6이 나온다. 됐니? 16분의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3이 나온다는 소리지. 파란색의 확률이 16분의 3이다. 그러면 주황색의 확률은 몇이겠다? 16분의 13이겠다. 됐지? 그래서 답은 16분의 13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자, 250번 볼게.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가 있대. ABC. 자, 3개의 주사위 ABC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 B-C, C-A가 자, 0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상황은 아까 문제랑 비슷해. 개념 원리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 자, 이렇게 되겠지. A랑 B가 같다. 또는 B가 C랑 같다. 또는 C가 A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확률 계산하고 이 확률 계산하고 이 확률 계산해서 더한다. 이렇게 겹치는 확률 빼주고 한번, 이렇게 겹칠 확률 빼주고, 이렇게 2개가 겹칠 확률 빼주자. 그 다음에 3개가 다 겹칠 확률을 다시 더해주자. 이해되지?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온다. 혹은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 1에서 뭐 해주자? 얘를 부정한 걸 빼주자. 부정을 해주면 A가 B랑 다르다. 그리고 B는 C랑 다르다. 그리고 C는 A랑 다르다. 이걸 계산해도 된다. 됐나? 자,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야? 3개가 다 다르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1에서 그냥 빼주자. A랑 B랑 C가 전부 다 다를 확률을 빼주자. 이게 더 계산은 편할 것 같아. 됐나? 근데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야 되고 둘 다 풀 줄은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로 한번 풀어보자. 아니, 둘 다 해보자. 둘 다 해보자. 얘로도 한번 풀어보고 얘로도 한번 풀어보자. 됐지? 자, 요거로 먼저 풀어볼까? 요거로 먼저 풀어볼까? 자, 그러면 A랑 B가 같을 확률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A랑 B가 둘 다 1이 나왔을 때 그때 C에서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지. A랑 B가 2가 나왔을 때 다시 C에서도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지. 6 곱하기 6개가 있다라는 거 보이니? 됐어?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올 확률은 6의 세제곱분의 6의 제곱이 돼서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겠다. A랑 B가 같은 게 나올 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지? 그 각각에 대하여 C가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이 돼서 36개가 나오는 거지. 전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일 거고. 이해되니, 요거? 자, 그러면 B랑 C가 같을 확률도 몇이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되겠지. 자, C랑 A가 같을 확률도 몇이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되겠지. 됐나?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요거 두 개가 같을 확률 계산해야 되지. 근데 두 개가 같다라는 건 뭐지? A, B, C가 결국 다 같다는 소리네? 그치? 자, 그러면 A랑 B랑 C가 같을 확률 몇 가지가 있는 거야? 6가지가 있는 건가? 그치? 36분의 1이 나오겠네? 요렇게 두 개가 겹칠 확률도 36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겹칠 확률도 36분의 1. 마지막 세 개가 다 같을 확률도 36분의 1. 됐어? 얘랑 얘랑 얘를 더하고 6분의 3 빼기 얘랑 얘랑 얘를 더해야 되지. 36분의 3 더하기 이거 해주면 되지. 36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36분의 18 빼기 36분의 2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36분의 16이 나올 거고 2로 나누면 4로 나눌 수 있네. 9분의 4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9분의 4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됐나? 더하고 겹치는 거 빼고 겹치는 거 빼고 겹치는 거 빼고 다 겹치는 거 다시 한 번 더 하고. 근데 저게 이해가 안 가죠. 어디? A는 B 해서 B 옆에 A는 B에서 6의 세제곱분의 6의 제곱. 그럼 약분하면 6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6이니까 6의 세제곱분의 6의 제곱이 나오는 게 이해가. 자 봐봐. A랑 B랑 C가 같고 C가 뭔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는 건 뭐야? 나올 수 있는 게. 근데 A랑 B가 같은 숫자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 6가지. 두 개를 1로 같게 만들자, 2로 같게 만들자, 3으로 같게, 4로, 5로 6. 여기 6가지. 얘도 6가지. 그래서 6 곱하기 6, 36.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거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A랑 B랑 C가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볼게. A랑 B랑 C가 전부 다 달라야 돼.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6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4개. 그러면 1 빼기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됐어? 몇이야 이거? 여기 3, 여기 2. 그러면 1 빼기, 여기 또 나올 수 있네. 3, 9분의 5지. 그러니까 9분의 4.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와야지. 되니? 자, 254번 볼게. 요런 거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자연수처럼 뚝뚝 끊어져 있어서 셀 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지?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 확률이잖아? 하지만 길이나 넓이나 무게나 부피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나 연속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량적으로 숫자를 셀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길이분의 길이로 계산하자. 혹은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하자. 혹은 시간분의 시간으로 계산하자. 혹은 부피분의 부피로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걸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불러. 됐지? 자, 그러면 살펴볼게. 한번. 자, 마이너스 3부터 A가 4까지 움직일 때, 그럴 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이퀄 0이 뭘 가질 확률을 계산하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판별식 잡아주면 b제곱이니까 a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a 나오겠지. 이게 0보다 크면 된다는 소리야. 자, 몇 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일단 몇이 되는 값부터 찾는다. 0이 되는 값부터 찾는다. 맞지? 0이 되는 값은 각각 누구랑 누구를 가져? a 콜 0과 마이너스 8을 가지겠지. 그런데 얘는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마팔이고 여기가 0이다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지.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어디가 나와야 되니까? 위에가 나와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가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는 크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전체 범위는 마3부터 4까지만 보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가 4가 있어서 이게 전체의 범위인데 여기 중에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0보다 큰 건 나올 수 있겠지? 여기쯤에 이렇게 0이 있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수직선 상에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의 길이는 몇이 되고 7 분의 여기 길이는 몇이고 4. 그래서 확률이 몇이다? 7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살펴볼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존재한대.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존재한대. 됐지? ABCD. 자, 여기 위에다가 임의로 한 점 P를 내가 잡았대. 됐지? 한 점 P를 임의로 이렇게 딱 잡은 거야. 한 점 P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딱 잡았어. 그랬더니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랑 PC의 길이랑 PD의 길이가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줄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너네는 뭘 찾아야 돼?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PC의 길이와 PD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는 P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일단. 맞지? 자, 그런데 봐봐봐. 그러면 길이가 먼저 몇인 곳을 기준을 잡아야 되겠니? 당연히. 1인 곳을 일단 기준을 잡아야지. 맞지? 봐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A가 있어. 길이가 1인 곳을 잡고 싶어, 기준을. 1인 곳은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몇인? 1인 원을 그려주면 그 원 위에 P가 존재하면 길이가 딱 1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원을 잡아주면 여기 있는 애들이 길이가 딱 1인 곳일 거 아니야. 그럼 얘보다 어디 있으면 돼? P가 밖에 있으면 길이가 1보다 크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중심을 A로 가지면서 반지름이 몇인 원을 그리자? 1인 원을 그리자. 그러면 여기에 1 잡힐 거고 여기에 딱 1 잡혀서 어떻게 나와? 요렇게 생긴 원이 나올 거고 얘보다 어디 있으면 돼? 바깥쪽에 있으면 PA의 길이가 1보다 큰 얘가 나와. B도 마찬가지 짓을 해주면 되지. 1 잡아서 요렇게 그려주면 얘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돼. 그럼 요쪽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시 1을 잡아서 요렇게 그려주면 얘보다도 바깥쪽에 있으면 돼. 다시 1을 잡아서 요렇게 그리면 얘보다도 바깥쪽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P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흰색의 넓이 분의 노란색의 넓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흰색의 넓이는 몇이고? 4고 분의 됐지? 노란색의 넓이 초딩 때 한 거지. 초딩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거잖아. 그치?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넓이에서 이거 4개 넓이 빼면 되잖아. 근데 이 4개 넓이는 몇이야?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겠지. 합치면은 원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노란색의 넓이는 전체 넓이 4에서 됐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파이를 빼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노란색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4 빼기 파이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온다? 확률이 된다. 그럼 확률은 4분의 4 1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잡히겠네? 그럼 P는 1이 된다는 소리고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겠네? 100PQ를 구하래. 그럼 100PQ는 몇이겠다?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낼 수 있겠네. 됐지? 자, 258번 보자. 자, 주머니 A와 B에는 각각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존재한대.
됐지? 자, A 주머니에는 1과 2와 3과 4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고, B의 주머니에도 1과 2와 3과 4가 적힌 카드가 존재한다. 됐나? 자, 그래서 뭐 하자 그랬냐면, 갑은 A에서 2장을 꺼내재. 그리고 을은 B에서 2장을 꺼내재. 됐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갑은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을도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그러면 이건 6가지고, 그치? 얘도 6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66에 36이 나오겠다.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뭐 하자 그랬냐면,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을 계산하지. 됐나? 자, 합이 같을 확률을 계산하지. 합이. 됐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의 합과 B의 합이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는 거잖아. 됐어? 케이스 분류부터 하자. 저 합이 몇으로 같을 수 있어요, 일단? 3으로 같을 수 있겠지. 4로도 같을 수 있겠지. 5로 같을 수도 있을 거고, 6으로 같을 수도 있을 거고, 7로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래서 요 합이 첫 번째, 자, 3으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A는 뭘 뽑았단 소리고, 1과 2를 뽑았단 소리고, B도 1과 2를 뽑았단 소리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다? 한 가지가 나오겠다. 1, 2와 2, 1은 여기서 똑같이 봐야 되는 거야? 뽑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합이 3으로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지? 자, 두 번째. 합이 4로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어? 그럼 갑은 뭘 뽑았단 소리야? B도 1, 3. 2, 2는 안 되니까. 2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지? 자, 세 번째. 합이 5로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갑이 뽑을 수 있는 건 뭐야? 1, 4를 뽑았거나 2, 3을 뽑았거나 겠지. 을이 뽑을 수 있는 것도 1, 4를 뽑았거나 2, 3을 뽑았거나겠지. 그러면은 얘는 2가지고 얘도 2가지인 거지. 2 곱하기 2가 되니까 몇 가지가 돼야 돼? 4가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합이 5로 같은 경우는 4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온다. 이해하고 있지? 자, 네 번째. 합이 6으로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갑이 뽑는 조합은 2, 4밖에 없나? 을이 뽑는 조합도 2, 4밖에 없겠지? 요건 한 가지가 되겠네? 1 곱하기 1일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합이 7로 같을 수도 있을 건데, 요것도 한 가지인 건 바로 보이지? 3, 4, 3, 4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가? 6, 7, 8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36분의 8이 되겠다가 되는 거고, 4로 나누면 9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9분의 2가 된다. 더하면 11 이렇게 나오겠네. 자, 260번. 키가 서로 다른 4명의 사람이 일렬로 쓰겠대. 자, 그냥 키가 각각 1, 2, 3, 4라고 가정을 할게. 됐지? 자, 그럼 얘네가 어쨌든 일렬로 일단 서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되나? 그치?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4팩토리얼이겠다.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사건 A를 따져보자. 자, 왼쪽에서 세 번째 선 사람은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 됐지? 자, 보자.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놈, 얘는 얘랑 얘보다 뭐 해야 된대? 키가 작아야 된대.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가 지금 특정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해? 가정해. 여기에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갔다고 쳐보자. 됐지? 그러면 뭐하지? 이웃한 두 사람, 요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니까. 됐어? 2, 3, 4가 어떻게 배치가 돼도 얘가 키가 무조건 작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오는 건가?
아, 이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됐나, 여기까지? 자, 여기에 2가 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 옆에 1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1은 무조건 이 자리로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여기가 3, 4로 들어가거나 4, 3으로 가거나지. 요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3이면 안 되고 4면 안 된다라는 건 보이지? 3이면 되나? 3이면 안 되지. 그지? 얘 양옆에 더 큰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 얘가 4밖에 없으니까. 됐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총 8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확률은 4, 3, 2, 1 8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계산하면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된다. 됐나? 269번 볼게. 자,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는 2명이 있대. 됐지? 남자를 그냥 대문자로 쓸게. 남자는 이렇게 4명이 있고 여자는 2명이 있대. 소문자로 적을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뭘 하자냐고 했냐면 이 6명을 각각 2명과 2명과 2명으로 팀을 만들어 주자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요거부터. 얘들아, 팀에 지금 이름이 있니 없니? 팀에 이름이 없지? 팀에 이름이 없다는 건 순서 바꾼 건 똑같이 본다, 다르게 본다? 똑같이 본다. A, B를 팀으로 묶고 C, D를 팀으로 묶자. 이 경우랑 C, D를 팀으로 묶고 A, B를 팀으로 묶자. 똑같은 상황으로 봐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자. 전체 경우 수 6명 중에 몇 명 넣으면 돼? 2명. 집합의 분할 얘들아 62. 그 다음은 4명 중에 2명. 그 다음은 2명 중에 2명. 이렇게 배치해야 되지. 근데 똑같은 숫자가 몇 개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겹치는 게 몇 개 나온다. 3 팩토리얼 걔만큼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3팩으로 나눠야 된다. 이게 뭐가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지? 계산하자. 얘는 6 곱하기 5 6, 5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4, 3 2로 나누고 얘는 1이니까 안 적을게. 그 다음에 3팩은 3, 1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3, 3 지워지고 2, 2, 4 지워지고 요거 지우면 3이니까 자, 일단 팀을 나누는 방법이 15가지가 나온다. 됐지? 자, 이랬을 때 뭐 하지?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재. 됐지? 그거보다는 남자끼리만 팀을 이루고 여자끼리만 팀을 이루는 게 계산이 훨씬 쉽지. 정황상,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자. 결국 A, B, C, D를 둘둘로 나누고 A, B가 다른 한 팀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조는 뭐밖에 없을 거고 남자, 남자밖에 없을 거 아니야. 남남팀, 남남팀, 여여팀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1에서 2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둘둘의 조로 나누자라는 거지. 4C2가 될 거고 2C2가 될 거고 똑같은 거 2개니까 2팩분의 1로 나눌 거고 얘는 조 나누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남은 2명 그냥 같은 팀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남남, 남남, 여여 이렇게 팀을 짜는 경우의 수가 된다. 됐지? 자, 그럼 이 경우의 수 계산하면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고 곱하기 2분의 1인 거지. 이거 3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1에서 15분의 3을 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5분의 4가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답은 5분의 4가 된다. 됐니? 자, 271번. 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알았지?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있으면 근데 당연히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상황밖에 문제로 출제되진 않는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 봐보자. 흰 구슬과 빨간 구슬을 합쳐서 총 16개가 있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2개를 꺼낼 거래. 동시에. 자, 2개를 동시에 꺼낼 거고 이러한 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했대. 됐지? 그랬더니 8번 중에 3번은 흰 구슬이었대. 그러니까 우리 흰 구슬이
흰구슬이 2개가 나올 확률을 8분의 3이라고 생각하자. 이 소리인 거지. 됐지? 자, 그랬을 때 흰구슬이 몇 개 있냐고 따지지? 자, 흰구슬이 n개 있다고 한번 따져보자. 됐지? 그러면 흰구슬이 2개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그게 8분의 3이 이러면 끝인 거지. 흰구슬이 2개 나올 확률은 16개 중에 일단 몇 개를 뽑아야 되니까 2개를 뽑아야 되니까 16C 2분의 n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올 확률이야? 2개가 나올 확률이지. NC 요걸 계산한 게 8분의 3이 나올 때 n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NC는 8분의 3 곱하기 16C2인 거지? 16C2는 16 곱하기 15 2로 나눈 거 이건 거잖아. 됐지? 그리고 NC는 n-1 2 요게 8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6 곱하기 15 자, 요거 계산하자는 소리네, 결론은. 됐나? 자, 그러면 2는 날라갈 거고 8, 16 나누면 2잖아. 됐지? 15는 3 곱하기 5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갖다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9가 되는 거지? 아, 얘는 10 곱하기 9다. 그러니까 n이 몇이겠다? 10이겠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할 수 있겠네. 자, 복자 274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 있대. 자, 그랬을 때 A 사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수의 합이 짝수다. 자, B 사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곱이 15다. 곱이 15가 아닌데? 15의 배수다. 그랬을 때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하래. 됐나?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A의 확률 계산하고 B의 확률 계산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자, PA를 먼저 계산하고 PB를 계산하고 PA교 B를 계산해서 빼자. 요거 계산하는 소린가, 결론은? 자, A부터 구해보자.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 볼게. 됐지? 자, 우리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아, 이게 짝수가 나와야 돼, 이 소리잖아. 그치? 자, 보자. 홀 더하기 홀은 짝수인가? 맞지? 홀 더하기 짝은 홀이겠지? 짝 더하기 짝은 짝이겠지? 자, 이게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둘 다 홀수다. 둘 다 짝수다. 맞나? 자, A, B 둘 다 홀수. 자, 이 경우는 A, B 둘 다 짝수.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둘 다 홀수가 나와야 돼. A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둘 다 홀수가 나와야 돼, 얘들아. 케이스 분류해. A만 봐, A만. 딴 거 보지 말고 A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 B가 홀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두 개 곱해야지. 9가지겠지. 이런 경우는 9가지. 이런 경우도 9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가지. 그치? 그래서 PA의 확률은 36분의 18. 이렇게 되는 건가? 됐니? 자, 그 다음 PB가 보자. 자, A 곱하기 B가 1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됐지? 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뭐라고? 케이스 나누자고. 15의 배수가 나오려면 뭐가 나올 수 있어? 일단 A 곱하기 B가 15가 나올 수 있지. 자, 이거는 A 곱하기 B가 먼저 15가 나올 수 있어. 30도 나올 수 있나? 45는 나올 수 있니? 안 되지. 36이 제일 큰 숫자니까. 자, 그러면 15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 곱하기 15 가능은 하지만 주사위에 15가 없으니까 안 되지. 뭐가 가능해? 3 곱하기 5가 가능할 거고 5 곱하기 3도 가능하겠지. 아, 이런 경우는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30이 나오고 싶어. 30. AB가 30이 나오고 싶어.
5 곱하기 6. 6 곱하기 5. 요것도 두 가지야. 네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네, 결론은. 자, 36분의 4가 되겠다. 빼기. 자, 동시에 되는 경우 따지면 되지. 근데 어차피 얘가 네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게 겹치는 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네 가지.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짝수 맞니? 맞지? 이거 두 개 더하면 짝수 맞니? 맞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홀수지. 이거 두 개 더하면 홀수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요거 두 가지인 경우지. 그러니까 그거는 36분의 2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답은 36분의 20이 나올 수 있다. 됐나? 4로 나누면 9분의 5가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9분의 5가 된다. 자, 279번 보자. 자, 어느 여행사가 있는데, 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ABC로 적을게. 자, A 상품을 4종류를 가지고 있대. A라는 상품을 4종류를 가지고 있고. 이게 괌이야. 자, 그리고 태국을 5종류. 이걸 B라고 적을게. 그리고 중국을 7종류. 이걸 C라고 적을게. 대체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랬을 때 갑을병. 자, 사람 3명이 서로 다른 여행을 하나씩 택할 거래. 됐지?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자, 한 개씩, 아니지. 전체 중에서 어쨌든 한 개씩 고르자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서로 다르게 골라야 된대, 무조건. 조건 명확하게 잡고 가자. 서로 다른 상품 3개를 골라야 돼. 이랬을 때, 자, 뭘 물어봤냐면,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를 택해야 된다. 됐지? 요 확률을 계산하자. 됐지? 자, 그럼 봐봐.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를 택해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3명이 다 다른 나라를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명만 같은 나라를 택할 수도 있고, 3명 다 같은 나라를 택할 수도 있지. 그 3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다른 나라라는 건 3명이 모두 다 다르다의 경우와, 됐지? 그리고 2명은 같은데 1명이 다르다라는 경우에 합을 구하자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게 편하다? 그냥 1에서 전부 다 같은 나라를 택했다를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래서 요 확률을 계산하자는 건 1에서 이렇게 하자. 모두 같은 나라를 택했다. 됐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모두 같은 나라를 택하는 경우. 봐보자. 상황을 3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보이니, 일단? 전부 다 A를 택할 수도 있고, 전부 다 B를 택할 수도 있고, 전부 다 C를 택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전부 다 A를 택하는 경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갑을병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저거 총 16종류에서 하나씩 택하면 되지. 16 곱하기 15 곱하기 14가 되는 건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가 전부 다 A를 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갑이 택할 수 있는 건 4개, 을이 택할 수 있는 건 3개, 병이 택할 수 있는 건 2개. 4, 3, 2. 됐나? 그리고 얘네가 전부 다 B를 택할 수도 있겠지? 그건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5 곱하기 4 곱하기 3.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얘는 765.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됐지? 굉장히 귀찮네. 그냥 하자. 일단 최대한 약분해놓고 하는 게 더 편하려나? 약분해놓고 하자, 그냥. 약분하고 통분 다시 하지 뭐. 약분할게, 그냥. 자, 이렇게 지우면 4, 이렇게 지우면 2, 이렇게 지우면 5. 이건 140분의 1.
자, 여기는 요렇게 지우면 4, 요렇게 지우고 3까지 지우면 되니까 14 곱하기 4인가? 그러면은 4, 4, 16, 56분의 1. 자, 여기는 이거 지우면 3, 이렇게 지우면 2, 이렇게 지우면 8, 이렇게 지우면 2니까 16분의 1. 아이씨, 되게 귀찮네. 자, 다시 통분해야 되지. 280으로 통분되냐? (14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이고 56은 2로 나누면 28인가? 2로 나누면 14, 2로 나누면 7.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이지. 얘는 그리고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겠지. 자, 한번 겹치는 것부터 찾자. 자, 먼저 2를 2개까진 겹치고 2, 2개, 2, 2개, 2, 2개 겹치고, 그지? 그런 다음에 겹치는 게 더 이상 없지. 맞지? 그러면은 2는 어쨌든 4개가 필요하고 5 하나 필요하고 7 하나 필요한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 4개. 5 하나, 7 하나. 얘로 통분할 수 있겠네. 여기 봐볼까? 2, 2, 5, 7이니까 2 2개가 더 필요하지? 4가 될 거고. 얘는 2 3개에 7 하나니까 2하고 5 하나가 있어야 되지? 10이겠네. 얘는 2 4개니까 5하고 7 필요하지? 35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지우면 14. 이렇게 하면 4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 7에 49니까 7 이렇게 되는 건가?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그러면 2, 2, 2, 10이니까 80분의 7. 자, 여기가 80분의 7. 그러면 답은 80분의 73.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해 보이지? 자, 283번 볼게. 자, 표본 공간이 S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각각 다음이 만족이 된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표본 공간 S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서는 뭐, 확률과 통계니까 이름을 물론 집합이라고 부르진 않고 사건이라고 불러주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PA.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 요거 두 개 더한 게 5분의 3이란 소리야. 자, P, B, 6분의 5.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6분의 5란 소리야. 그랬을 때 뭐 하지? 교집합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봐봐. 집합 풀 때랑 똑같이 풀면 돼. 자, 여기가 궁금한 거지 나는. 모르니까 일단 X라고 설정을 하자고.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몇이니까? 5분의 3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5분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다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몇이니까? 6분의 5니까 여기는 6분의 5 마이너스 X. 여기 아직 못 채웠지? 여긴 그냥 일단 A라고 설정을 하자. 그러면 요 4개 다 더한 건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표본 공간 확률은 무조건 1이니까. 됐지? 자, 그러면 다 더해보면 A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6분의 5 빼기 X 요게 1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A는 몇이 될 거냐면 X 더하기 1 빼기 몇이냐 이거 30분의 18 더하기 25니까 30분의 43인가? 빼기 30분의 43 이렇게 나와야 돼서 A는 X 빼기 30분의 1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가? 자, 여기는 X 빼기 30분의 13이 돼야 된다. 됐지? 그런데 확률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치? 자, 얘는 어디 써야 돼? 0과 1 사이의 숫자여야 되고 얘도 0과 1 사이의 숫자여야 되고 얘도 0과 1 사이의 숫자여야 되고 x도 0과 1 사이의 숫자여야 되지. 근데 뭐 x는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겠지. 그냥 날려버리면 되니까 계산했을 때.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0부터
1까지의 숫자여야 돼.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하에서 30분의 13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x는 1로 줄일게. 그냥 1 더하기 30분의 13 하면 1 넘어가니까 어차피 쟤는 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지? 됐지? 자, 두 번째 조건 0부터 5분의 3 빼기 x가 1이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여기는 5분의 2 됐나? 마이너스 없애주면 0으로 바꿀게. 그냥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x 1 빼기 6분의 5면 6분의 1. 그러면 얘는 6분의 1부터 x가 6분의 5까지. 됐지? 제일 작을 수 있는 건 누구니? 왼쪽만 보자. 얘랑 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제일 작은 수겠지? 그치? 야, 6분의 1이 크냐 30분의 13이 크냐? 얘는 30분의 5니까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30분의 13이 된다는 소리고. 됐나? 최대는 얘랑 얘 중에서 제일 작은 얘 적어줘야 되지?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최대는 5분의 3이 나온다. 되지? 자, 그래서 답은 뭐하래? 두 개를 곱하래? 곱하면 몇이냐? 150분의 아니구나. 50분의 13이네? 50분의 13이다. 자, 이렇게 풀면 끝. 됐지? 자, 두 번째 방법 생각하자. 두 번째 방법. 됐지? 두 번째 방법. 자, 이게 원칙. 이렇게 푸는 게 원칙. 알았지? 자, 그런데 좀 봐봐봐, 얘들아. 자, 봐봐. 요건 알아야 돼. 자, A 주고 B 준 상황에서 끼인 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소리거든? 이럴 때, 자, 이거 이렇게 해준다. 자, 최소는 언제 나오냐면, 최소는 여기가 무조건 0일 때 최소가 나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이 숫자를 내가 최대한 줄이고 얘를 최대한 줄인다고 생각해. 얘가 줄어들어. 얘를 줄일 거야. 얘를 줄이려면은, 봐봐.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게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지. 다시, 봐봐. 여기를 내가 줄일 거야. 근데 여기랑 여기를 더한 건 1로 고정되어 있는 숫자잖아. 그럼 여기 숫자를 줄이면 얘랑 얘를 더한 건 숫자가 커져야 돼. 맞지?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게 숫자가 커져야 되는데, 근데 얘랑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자,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A라고 쳐봐.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B라고 쳐봐. 됐지? 이건 똑같은 거지? 그냥 똑같은 거지. 그냥 A, B, C로 적을게. 자, A, B, C라고 적을게. 자, 여기 숫자가 줄일 거야. 여기 숫자를 내가 줄일 거야. 최대한 줄일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된다? 더 상대적으로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니? 근데 A 더하기 B는 뭐야? 고정이지. 얘는 고정돼 있는 숫자고, B 더하기 C 얘도 뭐인 거야? 고정돼 있는 숫자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B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근데 봐봐.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 픽스. 움직일 수 없는 얘야. 얘도 고정된 얘, 픽스, 고정된 얘란 말이야. 근데 이 숫자를 내가 키우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B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숫자가 커지려면 빼기를 줄여야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얘는 갈수록 커진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가보자. 가운데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하면 돼. 그럴 때가 제일 큰 경우야. 됐지? 자, 그래서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가 x면 여기가 5분의 3 빼기 x고 여기가 6분의 5 빼기 x여서
그냥 이렇게 3개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잡는 게 최소값이 나와. 이해되지? 자, 그럼 3개를 더해주면 몇이냐, 이거? 30분의 25 더하기 18이니까 43 빼기 x. 요게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x는 몇이 나와? 30분의 13이 나오지. 이게 최소가 나오고, 최대는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봐봐. 6분의 5가 커, 5분의 3이 커? 6분의 5가 크지. 부분 집합이 되려면 무조건 작은 게 큰 거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가 가능은 하지. 그럼 이때가 겹치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야. 그 겹치는 값은 누구랑 똑같아? 5분의 3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최대는 5분의 3이 나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됐지? 아마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너네. 여기를 0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됐지?